여름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튼 것도 아닌데 사실은 몇 시간밖에 안 썼는데도 요금이 확 뛰어버리니까요. 더울 때 켜고 시원하면 끄고 조심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전기세는 매년 올라가기만 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으면 요금 단가가 확 올라가는 구조라서 조금만 더 써도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테면 1kW당 처음 200kW까지는 100원대인데 400kW를 넘으면 280원 이상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쓴 에어컨 요금이 처음 1시간보다 두세 배 더 나오는 셈입니다. 이 누진세를 피하려면 전기 사용을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어컨, 세탁기, 밥솥, 청소기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은 가능하면 동시에 작동시키지 말고 시간차를 두는 게 요령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가 피크 타임이라 이때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요금도 높게 책정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이 시간대를 피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처럼 항상 켜져 있는 가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름철엔 냉장고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만큼 전기도 더 먹습니다. 냉장고 온도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세가 올라가고 너무 높게 하면 음식이 상하니 냉장실은 0도에서 4도,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가 적정합니다. 또 냉장고 안이 너무 꽉 차거나 너무 비어도 안 좋습니다. 음식물과 공기 사이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차가운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70%나 80%만 채워두는 게 좋고 자주 여닫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 문을 한번 열 때마다 안에 찬 공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온도를 다시 낮추는데 엄청난 전력이 들기 때문에 한번 열었을 때 필요한 걸 미리 정리해서 한꺼번에 꺼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뒷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은 콘센트를 뽑고 청소기로 먼지를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실외기로 넘어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실외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외기 역시 관리에 따라 전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실외기가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 기계 온도가 올라가서 열을 식히는데 에너지가 더 들어가고 그러면 실외기는 더 세게 돌아가야 해서 전체 전기 소모가 늘어납니다. 실외기 위에 그늘막을 씌우거나 아예 실외기 덮개를 설치해두면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가고 그에 따라 전기세도 10%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단, 통풍구를 막으면 오히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실외기 앞뒤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대기전력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껐다고 해서 전기 사용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기밥솥, 충전기 등은 꺼져 있어도 플러그가 꽂혀 있기만 하면 미세한 전력이 계속 흐릅니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가정 전기요금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특히 충전기를 꽂아만 두고 기기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도 계속 전력이 소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멀티탭에 스위치가 달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두거나 스위치를 꺼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팁인데요. 여름에는 온풍 기능이 있는 비데나 전기방석, 온수매트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데만 해도 대기 전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사용하지 않는 온열기기는 계절에 맞춰 꺼두는 것이 전기 절약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직도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LED 전구는 같은 밝기에서 소비 전력이 약 16%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3개의 전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백열등은 월 3,000원, LED는 월 5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명도 10배 이상 길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조금 들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절약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연광이 강할 때는 낮에는 조명을 끄고 생활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또 집 구조도 중요한데요. 특히 남향이나 서향의 집은 해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암막 커튼이나 단열 블라인드를 사용하면 햇볕을 막아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단열 필름을 부착하면 외부 열기 유입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엔 외부보다 내부에서의 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운영 중인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1kW당 30원씩 최대 10만원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한전에너지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에어컨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 사용하는 전기, 똑똑하게 절약하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이번 달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꿀팁들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함께 공유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